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복일입니다. 중국에 갑자기 리커창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경제까지 쥐고 흔든 시진핑 주석의 강경 드라이브 때문에 사실상 잊혀진 총리였던 리커창이 돌연 재조명되면서 다시 정치 일선에 화려하게 복귀를 한 겁니다. 일본의 니케이 아시아는 19일 리커창도 리코노믹스도 되돌았다, 이런 제목의 분석 기사를 냈는데요. 여기서 최근 들어서 리커창 총리의 집권론이 화제를 끌고 있다 그러면서 원래는 중국의 총리로서 거시 경제를 책임지고 이끌고 나갔어야 되지만 이 시진핑 주석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함으로써 리커창의 권위는 명목상 존재했다, 이렇게 서술을 했습니다. 니케이는 이어서 그러나 리커창의 역할은 지난 한 달여 동안에 극적으로 바뀌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4일 중국의 공산당원들은 한마디로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그 이유는 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제2면에 이미 3주 전인 지난 4월 25일 리커창 총리가 정치국 회의에서 발언했던 연설 전문이 실려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니케이는 무려 1만 여자 정도가 되는 이 장문의 연설이 특히 주목을 끈 것은 그 안에 경제 재건, 그런 조치라든지 아니면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약속, 조세 부담 감소, 또 중소기업 지원, 또 일자리 창출,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었는데, 이들은 사실 정권 초기에 불렸던 리코노믹스, 그러니까 리커창의 경제 이론을 말하는 거죠. 이 리코노믹스의 핵심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니케이는 시진핑 주석이 권력을 확실하게 장악하면서 리커창의 경제 정책 핵심인 리코노믹스는 사실상 사라졌는데, 지난 4월 25일의 연설은 리코노믹스가 다시 중국 경제의 기본 정책으로 부활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니케이는 특히 이번 리커창 연설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경제 사회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 직책이며 깨끗한 정치를 의미하는 당풍 건설의 필연적 요구라고 한 대목이라 그러면서 리커창 총리가 공산당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 거론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시진핑 주석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리커창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정책 집행 과정에서 구호만을 외친다든지 좋은 성과만 상부에 보고하고 문제점은 숨기는 방식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건 시진핑 주석이 사실상 주도해온 경제정책 집행의 부진을 은근히 비판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리커창 총리는 공산당 내에 존재하는 형식주의와 관료주의, 향락주의 및 사치에 반대하는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앞에 두 가지 항목을 중점적으로 강조했다라고 니케이는 전했습니다. 니케이는 또한 이 리커창의 연설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은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의 대표 정책인 코로나 제로 원칙을 강조했음에도 리커창 총리는 이 부분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건 지난 4월의 경제 실적이 놀라울 정도로 악화된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니케이는 최근의 중국 상황은 결국 중국 경제가 확실하게 활력을 잃으면서 당 내부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민일보가 리커창이 지난 연설을 그렇게 보도했다는 것 자체가 시진핑의 1인 체제에서 총리가 정치의 전면에 나서는 체제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도 더 많은 변화들이 중국 내부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니케이의 전망입니다. 니케이는 그러면서 시진핑 결코 조용히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제한 후에 시진핑의 측근 중 한 명인 허리펑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시진핑의 경제사상연구라는 새로운 매거진을 만들었는데, 이건 시진핑이 경제까지 포함한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시도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니케이는 이어서 시진핑 일파들은 리커창과 그의 멘토 후진타오의 세력으로 치부되는 공산청년동맹회, 그러니까 공청단이라고 그러죠. 이 100주년 행사에 참석했는데 분위기는 아주 썰렁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청단은 시진핑 집권 후에 암흑기를 맞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진핑 이날 행사에서 중국 공산당이 없었다면 청년 동맹 역시 성립되지 않았을 것이라 그러면서 이 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이 중국 공산당의 핵심 조직 중 하나인 공청단의 규모가 후진타오 시절만 하더라도 8,990만 명으로 공산당 전체의 8,512만 명을 넘어서는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말 현재 7,371만 명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공산당원은 1,000만 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공청단 규모가 이렇게 줄어들게 된 것은 시진핑 일파가 연령 제한을 뒀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35살까지로 이렇게 공청단에 남아있을 수 있었는데 시진핑 세력은 이를 28살로 규정을 낮췄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청단 조직도 줄어들게 되었다는 거죠. 이건 시진핑 세력이 의도적으로 공청단 조직을 약화시키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시진핑 세력은 공천당 개혁안도 지난 2016년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니케이는 이 리커창 총리의 부활, 그리고 공청단 행사에서의 시진핑에 대한 냉대가 중국 공산당에 부는 새로운 바람이라고 봤습니다. 이건 올 가을 중국 공산당의 전국 대표 대회를 앞두고 벌어지는 정치적인 줄다리기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풀이하는 겁니다. 니케이는 그러면서 리커창 총리는 올해가 총리직으로 일하는 마지막 해가 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리커창 총리는 다가오는 당대회 이후에 앞으로 5년간 상당히 중요한 직책을 맡을 가능성이 있는데 66세의 리커창 총리가 68세의 정년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니케이는 마지막으로 리커창 총리의 이런 부활 움직임은 시진핑 주석에는 상당한 도전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진핑이 당의 총서기를 계속 맡을 수 있겠지만 자칫 명목상의 지도자로 남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렇게 허수아비가 되지 않으려면 리커창과의 정치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이 요동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니케이 아시아가 리커창의 부활을 14일자 인민일보 기사에서 입증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 후에도 리커창의 발언들을 보면 그 니케이의 분석에 더욱 확신을 갖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18일에도 윈난성에서 열린 경제업무 좌담회에서 거시적 정책 조정을 강화하고 정부 기관들도 가능한 빨리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현재 직면해 있는 경제적 도전에 대해 대처할 만한 정책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총리 이어서 중앙경제공작회의 그리고 정부 업무보고에서 확정한 정책들도 상반기에 완료해야 된다 그러면서 경제가 하루빨리 정상 궤도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리커창 총리의 발언은 거침이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도 지난 11일 정책 결정에 가까운 정부 관료 등을 인용해가지고 리커창 총리가 서구식 자본주의에서 벗어나게 하면서 경제를 침체하게 만들었던 일부 조치들을 처리하도록 1인자인 시진핑 주석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민간 기술 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 부동산 개발업자와 주택 구매자에 대한 대출 완화, 코로나19 봉쇄 속에서 일부 제조업체들이 생산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한 조치들, 이런 것들이 리커창 총리의 영향력 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리 총리는 지난달 장시성을 시찰하는 동안에 전자상거래 회사들이 밀집한 산업단지를 방문했는데요. 여기서 플랫폼 경제 활성화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중국 공산당 중앙의사결정기구인 정치국 회의에서 시 주석 주도로 이루어진 규제 단속을 중단하라, 이런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4월 29일 중앙정치국이 부동산 규제 완화와 빅테크 기업 발전 촉진 등을 시사한 것은 정치국 위원들이 리커창 총리 주장에 손을 들어주면서 시 주석을 압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 경제 악화로 리커창 총리가 주목받고 있고 실제로 리커창 총리는 일부 제재 조치가 완화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시진핑의 경제 책사라고 불리는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17일 플랫폼 경제와 민영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지지한다 그러면서 중국 내의 이 빅테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러면서 시 주석의 제로 코로나 정책과
정보기술 그러니까 IT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가뜩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더 힘겨워진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 하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리커창 대망론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홍콩의 명보는 18일 이 원로 압력 하에서 시진핑은 내려가고 리커창은 부상한다 이런 제목의 평론에서 지난 14일의 인민일보 기사나 최근 들어 중국 내 주요 매체들에서 리커창 총리의 노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4월 22일 오스트리아, 스리랑카 총리, 또 4월 29일 노르웨이 총리, 지난 16일 파키스탄 총리 등과 통화하는 이런 내용들, 이렇게 각종 외교 소통에 리 총리가 등장하는 횟수가 최근에 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해가지고 일각에서는 이 원로들의 이끌림 속에 시 주석이 3년이면 좌절되고 리커창 총리가 대권 또는 경제 대권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소문이 나돌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리 총리는 시 주석 집권 이후에 시진핑 원톱 체제가 공고해지는 동안에 존재감이 크지 않았는데 최근 상황이 미묘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명보는 시 주석과 리 총리의 최근 동향을 따져보면 시진핑 하락, 리커창 상승의 결론을 도출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랬습니다. 명보는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리커창 총리의 반부패 회의 발언 대서특필의 경우에 인민일보가 2018년부터 그렇게 해온 것이고 또 리 총리의 늘어난 외교 행보도 시 주석의 외교 업무를 리 총리가 일부 분담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으니까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당 고위 인사들의 대외 노출 빈도가 퇴임 직전 증가는 일반적 경향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리커창의 임기는 내년 3월 종료됩니다. 명보는 이어서 지난 16일 나온 공산당 이론지 치우스 최신호가 공동부유 정책을 강조한 시 주석의 작년 말 중앙경제공작회의 발언을 실은 것이 시 주석이 건재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동안 경제의 안정성장을 강조한 작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 결과에 대해서 시 주석의 공동부유 드라이브의 속도 조절을 시사한 내용이다. 이런 평가가 많았고 이것 때문에 중국의 경제 상황 악화 속에 시 주석의 경제주의봉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을 나섰었는데 치우스 최신호는 누가 지금 중국 경제의 총주의자인지를 대외적으로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명보는 평가를 한 겁니다. 명보는 원로들의 견제설과 관련해서도 이 원로 정치는 1980년대, 1990년대의 주류로 지금 그 잣대로 중국 정치를 분석하는 것은 각주국엄이다. 그러니까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난 15일 공산당 중앙판공청이 은퇴한 전직 당 간부들에게 당 기울 엄수 그리고 정치적으로 부정적인 발언 전파 금지 등을 지시하는 지침을 발표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물론 명보는 리커창 부상설이 별 근거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긴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런 보도가 줄줄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 내후 외환을 겪고 있는 중국 지도부의 현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할 겁니다. 그만큼 중국 경제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고 설상가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중국이 받는 타격 그리고 앞으로 인내해야 될 사항들이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에 이 차기 권력을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중국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그 막강했던 시진핑의 권위까지도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